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뒷받침이 되면서 빨간불을 본 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온 주도 섹터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수익 봉투 중에서 첫 번째 수익 봉투 조선과 방산 원전입니다. 이제는 조방원 이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또 가는 종목들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섹터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HD 현대 조선 계열사의 4월 매출액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볼 쪽은 조방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SMR 발주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원전의 대장 종목인 이 종목까지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조방원 섹터에 대해서 들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로 잡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웅제약과 휴젤, 메디톡스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보툴리늄 톡신의 매출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역시나 K의료쇼핑 금액이 4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오늘 52주 신저가 랠리를 다시 한번 찍게 되면서 우울함이 감도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까지도 주가가 참 못 갔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빨간불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장 초반에 기분이 그래도 나아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결국에는 52주 신저가 랠리를 찍게 됐는데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 살펴보면 그중에서 9가지 종목이 2차 전지 종목들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살펴보시죠.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잘 살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잠잠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보합권 수준의 랠리를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기지개를 펴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와줬는데 간만에 좀 반가운 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무디스에 대한 어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단발성인 재료로서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업종별 흐름을 한번 좀 우리가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조선과 방산이 오늘 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의료기기 쪽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조선 방산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관세 대피주들이 다시 강세를 그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타이밍인데 이 관세 수혜주 쪽으로 들어가야 지수 랠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이 결국에는 조금 끌고 올라가 줘야지 지수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대피주로 들어가는 흐름 자체는 오히려 이게 박스권 장세로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우선은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이 관세라는 키워드 내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사실상 악재보다는 그래도 호재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순차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한국의 무역대표단이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협상을 좀 잘한다. 만약 그랬을 때는 이 수급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수혜주 쪽으로 피해주 쪽으로 조금 자금들이 몰려가면서 기존에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조선방산에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흐름들로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휴전 협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휴전 협정으로 정말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통화정책학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피해주들 쪽으로 조금 자금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를 그래도 잘 잡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은 자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예측을 해서 어떤 업종에 대한 변화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이 들어가는 주도주에 잘 올라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나서 제가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잡는다라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끝에 제가 또 공략주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챙겨봤고요. 수익 봉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던 조방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그 무풍지대로 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쪽에서 또 워낙 강한 섹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걸까요? 우선 오늘 나온 이슈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또 방산 테마주들이 좀 들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발트 3국가, 벨라루스, 뭐 이제 폴란드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방산 비용 중에 무기 획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제 국가가 거의 된 것처럼 방산 수출의 어떤 그 메인 VIP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이 어디냐라는 건데 루마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점쳐지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가 무기 획득 예산을 전체 국방 예산의 51%를 할당할 정도로 많이 받아갔으니까 루마니아 쪽에서도 이런 이제 무기 획득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방위 무기들을 다 이제 수요로 사갈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컨센서스가 더 높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방산주들이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랠리가 나와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토의 제가 무기 예산 획득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나토 국가들의 전체 그 평균 방위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 중에서 무기 획득 예산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3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되게 군사적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긴장도가 점점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체감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토의 계획은 2040년까지 이 획득 예산, 무기 획득 예산만 40%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40%보다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방산주들은 이 매년 11%, 이 계산을 하면 11%입니다. 11% 정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아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땡큐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방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선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저는 방산 대비는 조금 그래도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국의 그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한국 측에서 입장이 뭐냐면 미국이 지금 한국의 조선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미 전략적 산업으로 내세워가지고 관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협의하는데 조금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거를 조금 조정하는 안으로 좀 스탠스를 취하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지금 조선업 그 시장 점유율이 55%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됩니다. 미국은 되게 쪼그라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사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협력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협상안이 조금 저는 잘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옆자리로 좀 더 가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조방원의 원전인데 원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뭐 전력 설비 쪽 작년에 전력 설비가 가장 많이 달렸다면 저는 올해 원전이 달릴 거다라고 이거 제가 연초에도 이야기하고 연말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 제 자랑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AI 그 산업이 실제로 조금 확장을 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소비량이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 4배가 증가를 할 건데 화석연료 사용 못하죠.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럼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이 에너지 수급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바람이 안 부는 시기에는 풍력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지 않는 시기에는 또 태양광이 잘 우리가 에너지가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무탄소로 대규모 용량으로 24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이 원전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SMR 쪽이 특히나 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두산 리너빌리티가 강한 배경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전 쪽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굳이 조방원에서 저는 하나 꼽자고 하면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원전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봤는데 이 중에서 지금이라도 좀 픽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섹터 내에서는 원전이다라는 답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실적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게 또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K보톡스가 또 수출이 워낙 잘 된다고 하고 또 4월에도 의료로 관광을 온 그 외국인들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물론 이제 보톡스 포함해가지고 미용 의료 기기 더 나아가서는 K뷰티라는 화장품까지 포함한 거대한 이 섹터 자체가요. 좀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게 DB 이제 증권에서도 동부증권이죠. 이쪽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 리포트를 낸 바 있습니다. 작년에 그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만 분기 수출입니다. 1분기 수출액만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나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한 정도의 어떤 성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성장이 하반기 되면은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근데 상고하저라고 하기에는 상저하고입니다. 상저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상저하고라고 하기에는 이미 상반기 때도 지금 충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고하고가 될 가능성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용 의료 섹터 자체가 작년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연간 20% 빠졌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근데 미용 의료기기의 그 종합적인 평균 상승률이 63%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걸 그럼 다 선반영된 거야가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독보적으로 잘 찍히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셀락바이오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게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에만 이제 그 벤처 투자가 들어간 게 540억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만 역대 벤처 투자로만 들어갔었던 그 규모로만 3위입니다. 3위. 네. 그리고 전체 이제 벤처 투자 규모에서는 7위거든요. 7위. 굉장히 이게 비상장뿐만 아니고 상장사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데 투자는 선행지표입니다. 실적은 동행지표거든요. 동행지표인데 실적을 우리가 보고 거래를 하면 늦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쪽 업종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대규모 자금들이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을 보고 나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이 업종이 더 많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실히 지금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고 하반기까지도 조금 다소 완만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업종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0에서 12% 2030년까지 꺾이지 않고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보면은 270억 달러가 수출 규모인데 이게 이제 2029년이 되면 442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도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럼 주가는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봐야 되는 저는 대장주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면서 네.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파마리서치 수익 봉투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 이야기 나오면 물론 여러 보톡스 관련된 뭐 여러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 무조건 파마리서치를 원픽으로 꼽았거든요. 리쥬란이죠. 예, 맞습니다. 리쥬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오늘 고점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았어도 계속 간다. 저는 계속 랠리를 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작년도 그 매출,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이 34%, 영업이익이 36% 성장을 했고 그 전해 대비 성장률도 30%대 초반대인데 그것보다 더 앞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30% 중후반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수출이 더 하반기 때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연평균 올해는 뭐 40% 성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게 좀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 잡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잡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녹색 곡선이 61선인데 61선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터치해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6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 하반기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살펴봤습니다. 대장 종목 파마리서치 짚어주셨는데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61선까지 한 번씩 누르는 그런 조정 구간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권역에 둬보시는 거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암울합니다. 오늘 이 2차전지 섹터들 또 한 번 52주 신저가 랠리를 펼쳤는데 어떻게 보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이 IRA 폐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전문가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쪽으로 좀 이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우선 IRA 법안에서 그 지급을 하기로 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기 전에 거의 막판에 많이 이미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을 그쵸. 좀 당겨서 추진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업종이 약한 이유가 IRA 법안의 폐지 때문에 약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수요의 70-80%가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부진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24년도 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 전기차가 역성장했습니다. 이 친환경 국가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23년에는 54%였거든요, 성장률이. 근데 작년에 3.6%로 뚝 떨어졌어요. 중국도 24%에서 작년에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소비 지표가 글로벌리 하기에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조금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많이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7년짜리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다 앞당겨 와가지고 조금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도했었던 기대가 조금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많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리튬 같은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작년에 폭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2차 전지의 약세의 또 한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들었으면서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조금이 축소되고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낮추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보호무역적으로 너무 간단 말이에요. 관세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것도 굉장히 세거든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뚝심 있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앵커님이랑 저랑 그 종목 하트를 할 때부터도 저는 동일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쉽게 저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저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숫자로 턴어라운드가 증명이 되고 한 해 정도 더 퀀텀 점프적인 어떤 그런 실적이 MCN 계열의 어떤 소재주들이나 장비 기업들 중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2차 전지 바닥 잡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2차 전지에서는 조금 당분간 좀 피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조금 수익 손실이 굉장히 크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잘 나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멘처랑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IRA가 폐지되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이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해서 그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위험해 보인다라는 점을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멘토님과 함께 뜯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간밤 미국 증시는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거의 1% 가까운 급등세를 또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2630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1.13%의 상승세로 72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조선과 방산 여전히 쉴 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외국인도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4.29% 빨간불 켜면서 순매수 1등 종목으로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원전과 그리고 방산 중심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7.11%의 상승세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 보였습니다. 네, 매도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소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두산우선주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삼성물산 굉장히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11.74%의 상승세인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삼성물산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삼성물산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 서울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가고 있었던 종목, 가장 많이 담았었던 종목으로 삼성물산이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11.74% 빨간불 켰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관에서도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까지 기관은 오늘 담아갔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오늘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빨간불 켜면서 신고가를 또 썼고요. 오리온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갔었던 종목군은 바로 제약바이오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던 부분도 바로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삼천당 제약 5.12% 빨간불을 켰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의 수급은 유입이 됐지만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피롭틱스 그리고 동성화인텍, 젠백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0.76% 파란불 켰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1.28%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태국, 그러니까 중화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강한 시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HI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기관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1등 자리를 차지하면서 20%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된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기관의 1등 종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VT, 휴젤과 리가켄바이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오늘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11.75%의 하락세였고요. BHI와 GNC에너지, 원익 IPS와 동방메디컬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시장의 변수가 많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즉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자금들을 포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할까요? 그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아주 잘 애용을 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저는 똑똑한 돈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주포들이, 그죠?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먼저 안 상황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죠. 즉 뭐예요? 뉴스 전에
주포들이 매집한 돈,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거래량이 정말로 주포의 거래량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데서 들어오는 거래량인지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구별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매매 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여러 기법들, 그리고 제가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뭐냐면 주포들의 저는 이제 매집에 시작된 날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건 제가 어떻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주가의 어떤 차트 흐름이요. 추세상 옆자리로 계속 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급격한 변곡이 나왔을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각도 여부에 따라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럼 포착된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된다고 해서 바로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나는지 여부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신호가 포착됐다는 건 뭐예요? 급격한 변곡을 만들었다가 되죠. 근데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 변곡을 만든 돈이 많은 주포들의 매집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도 제가 따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저는 종목을 포착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그러니까 포착일 캔들에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포착일이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들어왔을 때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근데 종가 매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이제 직접 모니터링이 필요한 방법도 있지만 신호가 포착되고 한 5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는 이게 확실히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저는 매수 기준이 완성된 기준을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또 시청자님들께서도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거래를 하는 습관에서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플러스 5% 플러스 10%는 잘 못 끌고 갑니다. 수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심해요. 왜? 다시 손실권으로 돌아섰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플러스 5% 이상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보시면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조금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한번 거쳐봤는데 마이너스 20, 30%, 40%, 50%는 계속 견딥니다. 이게 되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매도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 손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평가금은 손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본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동일 기간 대비 더 높은 수익,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런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인데 이거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되게 길게 방치하는데 수익은 되게 짧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 30%씩 먹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수익이었던 게 마이너스로 돌아갔었던 그 경험들 때문에 이 경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0%도 버티다가 나중엔 5%, 3%,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계좌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팔라진다고요. 왜? 손실은 방치하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수익은 점점 낮아지는데 실현하는 수익은 낮아지는데 손실은 방치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계좌의 어떤 그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으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뭐냐면 손실 5%, 10%는 과감하게 자르자는 거예요.
자르고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요. 시장에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 추세를 인정해줬다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끌고 가면 50% 100%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보세요. 제가 다 끌고 가도 된다. 100%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더 사도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좋은 식으로 습관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습관을 굉장히 손익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에 뭐냐면 트렌드의 전환점을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착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시장 격언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도 다 아는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다 아는 정보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보통 이런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잘못 잡으면 상투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언들의 고점 신호 격언들의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 그럼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나요? 또 그것도 리스크가 있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바닥을 기다가 전환점이 나오는 주식들을 잡는 거예요. 그죠? 즉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 업종 트렌드의 변화, 종목 트렌드의 변화, 수급 트렌드의 변화, 이 변화되는 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롱런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제 경험적 사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도 다 제가 제공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장중에 이런 종목들도 잡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조언을 드릴 수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을 꼭 하셔라. 기법도 무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예시 종목, 대표 예시 종목 바뀌었죠? 자, 쌈지 엔터, SAMG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 10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됐다. 턴어라운드 된다.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올해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은 그 해에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 시기가요. 항상 적자 기업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요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세게 올라갔고 2월 18일에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 업무 협약 체결까지도 맺습니다. 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제가 이야기하는 트렌드의 전환. 그죠? 스마트 머니 기법의 포인트잖아요. 자, 보세요. MOU를 체결한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협상 과정 중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적 어디서 집계해요? 회사에서 집계하잖아요.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다? 함부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제가 이제 보는 포인트에서는 먼저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2월 12일이에요. 2월 12일 수요일에 제가 이거 종목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다 알고 있다. 흑자 전환 되면 이게 연간 단위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 그 해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100%까지 올라갈 때도 제가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 실적 발표일이 어때요? 자, 네모표 해놨습니다. 그리고 MOU, SM 엔터테인먼트와 MOU 체결이 이때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뭐다? 기존의 없던 추세에서 변곡을 만들었다. 변곡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 이 변곡을 만든 사람들이 돈이 많은 주포들이다. 판단을 하고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빠방빵 올라가고 손절 추세에서 깨지 않고 400%씩이나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안 늘어난 것 같죠? 안 늘어난 것 같죠? 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늘어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구간을 압축하면 이래요. 자, 실제로
커브가 나왔습니다. 자, 변곡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었다. 손익비도 좋습니다.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쇼크가 나와서 손절 추세선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신호 포착일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이 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하는 거래입니다. 저는 시장의 주도주들을요. 이렇게 똑똑한 자본들이 들어오는 쪽에서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랑 꼭 같이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제 2차전지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2차전지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그거 수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고 저한테 장중에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참 인상이 깊은데요.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새롭게 못 들어간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라던가 이미 너무 많이 손해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다 수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또 상담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익봉투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저희 수익률 탑5 리스트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삼지엔터가 1위입니다. 233%, 로보티즈와 한화오션, BHI, 유라클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요. 이 종목이 2차 목표가로 15,000원이 제시가 됐었고 5월 15일 기준으로 12,000원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의 눌림세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오셨을까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저랑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종목들을 선정해서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머니 기반으로 들어와서 종목들을 선정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그쵸.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익률 탑5 종목들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100%까지 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종목들 중에서는 100% 위로 올라가는데도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보티즈나 삼지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바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아스테라시스 또한 아직까지도 괜찮다. 이것도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과연 이제 제가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제가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과 네. 동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었던 게 뭐냐면 소모품에 대한 수출 업사이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그 의료기기 이 장비를 납품을 하면은 이제 공급을 하면은 그 회사가 그 동사의 어떤 그 소모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모품 판매율이 올라가면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미용 의료 기기 업종 자체에 대한 성장은 제가 서두에 시장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정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테라시스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4월 11일에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게 저 때부터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5월 8일에 저는 이게 업종 모멘텀도 좋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금 이게 신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주목도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좀 세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5월 8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 쭉 뽑혔잖아요. 근데 저는 계단식 상승 조금 예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이제 다음 목표가 제시를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원래는 기존에 제시 드렸었던 목표가가 한 14,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까? 15,000원 그대로 그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스테라시스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까지 잘 판매하고 있는 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15,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시고 들고 계시지 않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행진을 펼쳐줬습니다. 딱 3,500원 부족한 채 4차 목표가 터치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들고 오신 이유는 어떤 건지 펩트론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펩트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매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0% 제가 공략 소개드리고 네. 100% 올라가도 계속 잡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이 또 200%까지 가는 경우들을 제가 분명하게 좀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경고용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어떤 빅 게임 체인저는 주사형에서 경고용 먹는 약에 대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저는 발생을 할 거라 보고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지금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위고비 들어왔을 때 제 주변에서도 그거를 맞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직접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사실상 연평균 40% 성장이 거의 이제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비만율이 올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생산성이 이제 AI가 대체하고 성인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중심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볼까요? 3월 28일에 이렇게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날 때 4월 2일에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더 갈 여지가 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거의 근처에 다다랐거든요. 그냥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으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가 이미 넘긴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가 넘겼는데도 매수 신호를 주셨을 때는요, 보통 2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일단 목표가도 상향해보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수정된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BHI를 저희가 5차 목표가로 5만 원이 제시가 됐고 아직 5만 원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100% 넘는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조정 기다리자. 해당점 뭐 조정 기다리면 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또 이제 이야기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에 대한 의심 없고요. LNG에 대한 부분도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같이 기대가 되고 있는 BHI입니다. 재료는 너무 많이 사실상 설명을 네. 드렸었던 것 같고 차트로 빠르게 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머니가 12월에 들어오고 1월 14일 거래량 늘어나서 공약주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세가 길게 올라간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4월에 저점 찍고 올라올 때도 제가 계속 살 수 있다는 얘기 그쵸.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 지점으로 봐도 거의 8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좀 보기 편하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험치입니다. 트렌드의 전환점을 보는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장중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됐다면 제가 가진 다른 기법이 됐든 혹은 저만의 어떤 경험치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투자 포인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증명을 드리잖아요. 100% 넘는 수익률 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2차 전지 수술 전문이라고 했는데 네. 물리면 4~50%씩 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100% 먹어야지 그래도 본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 전문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셔야지 이런 수익을 본인의 수익으로 취한할 수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 보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나 조금 전 종목처럼 100%가 넘겼지만 여전히 진입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종목으로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다양한 이야기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저점 신호 반드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애증의 종목인데 참 안 갔는데 이젠 갈 때 됐다.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하면 저도 박성재 멘토님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새는 약간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인 건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증권주들 자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좋고 동사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포인트인데 가장 핵심은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빠르게 한번 볼까요? 동사가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지금 주황색 차트고 그리고 보라색 차트가 동사 주가 차트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상관관수가 굉장히 동일하죠. 그쵸. 시차를 두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두나무라고 하는 그 업비트가 있죠. 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여러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량을 순간적으로 넘기도 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수수료 사업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거기에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이 회사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커지면 그 거래소 수수료도 올라가잖아요. 거래당 수수료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4개월 뒤부터 조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차트로 그대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비트코인의 상승 그 어떤 주기를 좀 우리가 그래서 잘 예상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항상 일정합니다. 그 빨간색 곡선이 반감기입니다. 4년마다 채굴, 블록이 10분마다 채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블록 보상 이게 절반으로 줄어요. 공급은 줄어가는데 수요가 유지되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건데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감기 일정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와요. 항상. 그 패턴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고 최근에 작년 4월 19일에 반감기가 있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겠어요? 그러면은 1년 반 뒤니까 올해 이제 10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어때요? 4개월 차이로 동사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갈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ETF 차트입니다. ETF.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는 자금들이고 OTC 마켓에 그리고 이제 거래소 마켓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수량이 더 늘어나지 않은 경질의 자산으로 국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에 대해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기존에 환수했었던 거는 국고로 지정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략 비축안 새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텍사스 주에서 먼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타임 하이로 가고 있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가격 올라가죠. 저는 이 상승 시류 탔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도 과거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넘어가는 구간들이라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드리고 무엇보다 저 박성재 전문가랑 장중에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하나투자증권 제시가 됐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1차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300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장중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수익률 탑5 종목들 보시면서 나도 저 종목 한 종목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포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됩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나갔으니까요. 관심 권역에 둬보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